네, 11시 13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약세 구간이죠. 코스피는 1.7%, 코스닥은 1.98% 조정입니다. 낙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베인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매니저님 미국장이 휴장을 했죠.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공존합니다. 양시장이 많이 밀리는 배경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요인을 찾아본다면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뭔가에 대한 악재가 나오거나 하는 건 없었지만은 일단은 어제 나왔던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한 뭐 뭔가에 대한 이유를 또 찾자고 하자면 굳이 또 따지고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기에는 국내 정치가 워낙에 또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의 자금력들이 계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고환율에 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오늘 장에서 하락했던 요인은 꼭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들의 자금에 대한 이탈이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뭔가에 대한 핑계거리를 또 찾자고 하면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들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자세로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장이니만큼 공격적 매매보다는 관망하는 게 유효하겠다라는 전략을 먼저 제시해 주셨고요. 이유가 딱히 없는 게 오늘 하락의 이유입니다. 정말 야속한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장 보면서 어떤 판단 드셨는지 전략으로 좀 연결해 볼까요? 지금 이제 뭐 시장의 하락을 보면은 이제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 5천억 정도를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사주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지금 6천억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유일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방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도 0.4%밖에 하락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좀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2%대 거의 하락을 하고 있는 건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8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2%대를 밑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유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닥스 지수, 독일 지수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성장률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최근에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플러스권, 그러니까 닥스 지수, 독일 지수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더 잘못된 너무 아침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이유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이 됐고요. 외국인의 매도도 좀 거론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들의 마음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 그 매도가 멈추려면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건 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흥태 매니저님,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금리까지 지금 미국과 한국이 더 벌어지면서 굳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데 조금 더 매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열어둬야 될까요? 사실 오늘만 하락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관망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매도를 우려하지 않아도 네,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5일 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좀 잠시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어제 증시가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종목별로서 개별 장세가 강했던 것만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들이 강했지만은 그래도 어제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오늘 좀 쉬어가면서 여유롭게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증시의 자체가 일단은 고환율적인 문제로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라는 거는 악재는 맞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회수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오늘 또 그 한 주를 마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앞서 얘기했지만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내가 떨어진 종목을 들어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매니저님, 저희 업종별로 확인해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쪽이 전기전자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화학 섹터인데 그 안에 2차 전지를 팔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는 운수 장비, 자동차 팔고요. 기계, 철강, 금속, 흔히 시가총액 상단에 차지하는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대형주를 팔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막 찾는다고 하면 12월 달 되면서 우리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금투세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50억 뭐 요거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그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월 뭐 초중반까지 이제 초중반까지는 아마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매물을 유도하면서 시장을 하락시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악재는 없다. 환율은 지금 현재 보면은 M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가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세 유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약세고 금리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때문에 뭐 환율이 문제되겠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1.8%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권의 나라도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좀 관망 모드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략도 간략하게 주신다면요. 반도체는 제가 생각에는 뭐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랑 이제 뭐 삼성전자가 5만 원대랑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15만 원대에서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단기간에 지금 현재 7%대,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2% 이렇게 하락을 했고 뭐 단 며칠 만에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발 매수세는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먼저 더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10시부터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취합해서 이 시간을 통해 바로바로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늘 10시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어떤 종목과 섹터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지도 이어가 봐야겠죠. 김용태 매니저 순서로 먼저 이어지겠습니다.